오늘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자, 괄호가 있을 때에는 어떤 순서로 계산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괄호가 있을 때에는 항상 괄호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괄호 이외에 다른 수학 기호들이 있을 때에는 어떤 순서가 있다고 했었죠? 네, 곱셈과 나눗셈은 서로 동등하게 보고 또 덧셈과 뺄셈은 서로 동등하게 본다고 했어요. 하지만 덧셈, 뺄셈과 곱셈 혹은 덧셈, 뺄셈과 나눗셈은 서로 동등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줄을 세워보자면 자, 여기 곱셈과 나눗셈이 더 위에 있어요. 자, 누구부터 계산해야 될까요? 네, 곱셈, 나눗셈 먼저 계산합니다. 덧셈과 뺄셈은 자기들끼리는 서로 동등하지만 곱셈, 나눗셈에 비해서는 네, 순위가 더 뒤로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 순서를 따지자면 괄호가 있을 땐 괄호 먼저, 곱셈이나 나눗셈이 있을 때는 곱셈, 나눗셈 먼저, 그 다음에 덧셈, 뺄셈이 뒤로 오게 돼요. 만약에 동등한 아이들끼리 덧셈, 뺄셈이나 혹은 곱셈, 나눗셈끼리는 그냥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전체의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관람객에게 매일 똑같은 수만큼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첫날 오전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에게 기념품을 2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알아봅시다. 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문장의 뒷부분에 나온다고 했어요. 맨 뒤에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 자,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첫날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 개수입니다. 자, 근데 앞에 하나씩 한 단계씩 앞으로 가보면 우리가 구할 건 오후의 기념품인데 오전에 얼마 나누어 줬는지가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전체 기념품 600개를 3일 동안 나누어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충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방법, 순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자, 먼저 뭐부터 구해야 될까요? 전체 기념품이 600개 있는데 3일 동안 나누어 줬대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개수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해야겠죠. 그래야 이 첫날 하루 동안에 얼마 나눌 수 있는지를,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는지를 알아야 그날 오전에 나누어 준 개수를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오후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 개수가 나올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가장 먼저 하루 동안에 나누어 줄 수 있는 개수는 자,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600개를 3일 동안 이 정보를 활용해서 하루에 얼마를 나눠줄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요거 오전에 나누어준 이 정보를 여기다가 기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괄호로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 동안에 먼저 자, 첫 번째, 하루에 관람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기념품은 몇 개인지 구하는 식을 써보세요. 맨 위에 나왔던 정보를 활용하자면 600개가 있는데 거기서 3일 동안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그러면 하루에는 얼마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600 나누기 3, 200개씩 나누어 줄 수 있겠죠. 첫날도 200개, 둘째 날 200개, 셋째 날 200개. 자, 근데 우리는 둘째, 셋째 날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첫째 날만 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 오전에 얼마 나누어 졌는지를 일단 괄호로 묶어서 계산을 해줄 건데 자, 여기죠. 요 부분을 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줄 거예요. 자, 어른 26명과 어린이 50명이래요. 그러면 어른, 어린이 상관없이 똑같이 2개씩 나누어 주었으니까 자, 사람 수를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사람 수를 계산을 해서
사람 수가 총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걸 여기 괄호로 묶어서 식을 써볼게요. 자, 어른이 26명, 그 다음에 어린이가 50명. 그러면 총 사람 수는 더하기겠죠. 자,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줄 거예요. 괄호로 묶어주지 않으면 총 사람 수가 얼만지, 만약에 괄호를 묶어주지 않은 상태에서 곱하기를 2를 해버리면, 자, 뭐만 곱하기 2가 되는 꼴이 될까요? 어린이만 2개씩 나눠주는 꼴이 돼버려요. 자, 곱하기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 수를 통째로 한 덩어리로 보고 괄호로 묶어준 다음에 전체적으로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게 오전에 나누어준 개수예요. 자, 그러면 하루에 나누어준 개수 요거 위에서 여기 오전에 나눠준 개수를 빼주면 되겠네요. 자, 합치면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나누어준 개수가 요거죠. 여기서 빼기. 자, 얘를 통째로 넣어주면 될 거예요. 요거. 오전에 나누어준 개수. 자, 한번 실수가 없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전체 여기 하루에 나누어줄 수 있는 개수에서 오전에 나누어준 개수를 뺄 건데, 자, 왼쪽 요거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나요? 볼 수 있겠죠? 나누기가 우선하니까, 빼기보다 우선하니까. 그럼 이쪽 볼게요. 요거 한 덩어리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역시 괄호가 가장 우선하고 괄호 곱하기 2, 얘네는 한 덩어리가 되어서 통째로 빼기를 해줄 수 있게 돼요. 왜요? 곱하기가 빼기보다 우선하니까. 네, 실수가 없네요. 자, 이러면 식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괄호가 무조건 1번. 그 다음에 남은 거 나누기, 빼기, 곱하기가 남았네요. 자, 뭐부터 할까요? 네, 앞에 거부터 그냥 하세요. 뭐 여기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앞에부터 2번. 그 다음 곱하기 남았죠? 빼기는 맨 나중일 테니까 곱하기가 3번, 빼기가 맨 나중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자면 600 나누기 3 빼기 괄호를 계산하면 76 곱하기 2. 자, 76만 계산했어요. 나머진 그대로 써줘요. 자, 2번 계산은 요거죠. 나누면 200 빼기 76 곱하기 2. 자, 그 다음에 계산할 건 뭐죠? 자, 요거죠. 그럼 200 빼기 76이랑 2를 곱하면 6, 22, 7, 24, 152네요. 자, 그러면 200명에서 152명을 빼면 얼마가 나올까요? 네, 48명이 나오겠네요. 200에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1, 10 빌려주고 9로 바뀌고 또 10 빌려주면 이거는 4학년 때 배운 거죠. 이렇게 나오면 되겠습니다. 48개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초록색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자, 무엇에 먼저 계산한다고요? 곱셈과 나눗셈을 먼저. 곱셈과 나눗셈이 뭐보다 먼저요? 네, 덧셈, 뺄셈보다 먼저 계산한다 이 말이에요.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괄호가 있네요. 그러면 괄호가 1번. 남은 거는 나누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빼기, 곱하기에서 나누기와 곱하기가 우선해요. 근데 나누기와 곱하기 중에서는 앞에가 우선하니까 자, 2번. 곱하기가 뒤에 있는 곱하기가 3번. 빼기가 가장 뒤 4번. 이렇게 계산이 되죠. 자, 1번만 계산해서 7로 바꿔주고 나머진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2번은 나누기 할 차례죠. 요거 계산해서 32로 바꿔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3번 7, 4, 28에서 여기 써주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32에서 28을 빼면 4 이런 식으로 4단계 1, 2, 3, 4니까 4단계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지혜와 준기 중 누구 생각이 옳은지 이야기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써봅시다. 자, 지혜는 맞다고 하고 있고 준기는 틀렸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 식이 맞는지 틀린지 알아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괄호가 있으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죠? 네, 괄호부터 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식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네, 여기가 더하기를 먼저 하고 괄호를 2번으로 했네요. 그러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틀렸어요. 그러면 지혜 생각이 틀렸고 준기 생각이 맞아요. 옳은 생각을 한 친구는 준기예요. 자, 그러면 준기가 되겠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 뭐부터 해야 됩니까? 가로를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바르게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뭐 바르게 계산하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한번 바르게 계산을 해볼게요. 이게 1번. 그러면 더하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뭐가 우선할까요? 곱하기 나누기가 우선한데 둘 중에서는 앞에 거가 우선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3 곱하기가 2번이 돼요. 그 다음 더하기 나누기 남았네요. 둘 중에는 나누기가 우선합니다. 3번. 그 다음 더하기가 가장 나중에 4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6 더하기 3 곱하기 12에서 8을 빼면 뭐가 나오죠? 4, 그 다음에 나누기 2는 그대로 쓰고요. 자, 그 다음 2번 곱하기 할 차례죠. 6 더하기 3, 4, 12 나누기 2. 자, 그 다음은 3번 나누기 할 차례죠. 6 더하기 6. 자,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더하면 12. 답이 12가 나와야 맞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자, 두 식의 순서를 나타내고 맞게 계산해 봅시다. 자, 이런 문제 많이 봤죠? 자, 숫자나 부호는 같은데 무슨 차이죠? 왼쪽은 괄호가 없고 오른쪽은 괄호가 있네요.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괄호가 없을 경우에는 나누기, 빼기, 더하기, 곱하기네요.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가 뭐가 있나를 보면 돼요. 자, 여기랑 여기 있네요. 둘 중에서는 앞에부터. 자, 이게 1번. 곱하기가 2번. 자, 그 다음은 빼기, 더하기예요. 얘네끼리서는 뭐부터죠? 앞에부터. 빼기가 앞에 있으니까 빼기가 3번, 더하기가 4번 이렇게 계산이 돼요. 계산해 볼게요. 1번 200, 나머지는 그대로 씁니다. 2번은 여기 할 차례죠. 그러면 200 빼기 12 더하기 60. 3번은 빼기 할 차례죠.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얼마죠? 188이 나오고 더하기 60. 자, 두 개를 더하면 248이 나오네요. 자, 두 번째 문제. 이 문제는 괄호가 있어요. 괄호가 보이면 무조건 괄호가 1번. 그 다음 나누기 빼기 곱하기네요. 그러면 빼기는 맨 나중에 되겠고 나누기 곱하기 중에 뭐가 2번이죠? 앞에 있는 애가 2번. 자, 뒤에 있는 애가 3번. 자, 빼기는 맨 나중에 4번. 이렇게 됩니다. 800 나누기 4, 1번을 더하면 42 곱하기 2. 자, 800 나누기, 자, 800 나누기 4를 그 다음 해야 될 차례죠. 이게 아니고 200. 자, 200 빼기 42 곱하기 2. 자, 그 다음 3번 할 차례 곱하기죠. 자, 84. 자, 200에서 84를 빼면 6, 1, 1 나오겠네요. 자, 200에 84 빼면 이렇게 되니까 6, 1, 1 맞죠? 네. 자, 왼쪽과 오른쪽의 답이 완전히 다르게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 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네 가지가 모두 섞여 있는 이제 식을 계산해 보았는데 순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가 있을 때는 무조건 뭐부터 괄호 먼저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 다른 네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게 우선순위고 어떤 애들끼리 서로 동등한지를 기억하면 돼요. 자, 곱셈과 나눗셈은 세트로 보세요. 왜요? 저번에 선생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곱셈을 뒤집으면 나눗셈이 되죠. 서로 상관관계 있는 얘네들끼리는 동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도 얘네들끼리는 수평 동등합니다. 동등한 애들끼리는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하면 돼요. 하지만 곱셈, 나눗셈이 덧셈, 뺄셈보다 더 우선한다고. 자, 이 위에 있죠? 괄호가 제일 먼저, 그 다음 곱셈, 나눗셈.
그 다음 맨 아래에 있는 덧셈 뺄셈이 가장 나중이라고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동등한 아이들끼리는 앞에서부터 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제 배운 내용을 확인해서 수학 익힘책 14쪽과 15쪽을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